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지금 아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지금 모델 S를 보러 들어왔어요. 물론 좀 이따가 모델 X도 보기는 할 텐데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테슬라 오너분들도 모델 S 플래드 버전이 드디어 떴다는 거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모델 S 플래드 버전 뿐만이 아니라 리프레쉬 버전이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들어와 보니까 좀 많은 부분들이 변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모델 S 같은 경우에도 그냥 외관이 조금 변한 게 아니고 생각보다 꽤 많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스펙이 미쳤어요. 스펙이 미친 듯이 바뀌었죠. 물론 제가 원하던 방식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모델 S와 달라진 점을 몇 가지 바로 볼 수 있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는데, 이 부분, 전면의 윈드실드 부분과 옆에 있었던 크롬 부분, 도어 캐치 쪽에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따로 작업을 했었던 크롬 딜리트 검정색 무광으로 전부 다 변화가 됐어요. 앞쪽에 있던 이 크롬 부분, 얼굴 쪽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도 좀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쪽에 이렇게 약간 살짝 툭 튀어나왔었는데, 이 전면 부분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완전히 앞으로 깔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매끈한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면부 쪽에 인테이크가 엄청나게 크게 뚫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쪽에 양쪽 헤드라이트 밑에 쪽에 인테이크가 두 개가 뚫려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라지면서 그냥 안개등, LED 안개등으로 바뀌고 앞쪽에 전면부에 엄청나게 큰 인테이크가 뚫리면서 배터리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쪽에 바디 색상으로 마무리가 되었었던 이 밑에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블랙으로 변했어요. 이 밑에 부분, 이 부분도 블랙으로 변했고요. 근데 이 옆 라인이 원래 이렇게 크롬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크롬 라인이 없어지면서 그냥 일반적인 바디 색상으로 변하고 아래쪽만 블랙으로 바뀌었네요. 전면은 이 정도로 변한 걸 알 수 있고요. 전면이 헤드라이트의 디자인과 내부적인 LED의 개수 같은 것들이 좀 변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크게 변한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가 390마일로 변화가 됐고 0에서부터 60마일까지가 1.99초 만에 끊을 수 있다라는 스펙상. 와, 이거 진짜 빠른 건데 물론 제로백은 한 2.1초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제로 0에서 60마일이 1.99초가 나오니까 양산 모델로서는, 특히나 이런 스포츠 세단류에서는 2초류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역시 진짜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탑 스피드는 200마일, 200마일이면 321km의 최고 속도를 갖고 있고요. 1020 홀스파워. 와, 1020마력이에요. 물론 피크 파워니까 보통 때로는 800마력에서 850마력 정도로 달리다가 런치 컨트롤을 하거나 피크 파워를 찍어야 할 때는 1000마력이 훌쩍 넘어가는 파워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건 스펙상의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자, 390마일을 간다고 하니까 390마일이면은 무려 627km를 갈 수 있는 거리가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627km라. 한 번 충전에 627km면 엄청난 건데요. 그리고 이제 모델 S 플래드의 가장 대박으로 많이 바뀐 부분은 이 All New 인테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죠? 원래 모델 S는 가로형 모니터가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세로 배치형 모니터가 들어갔었고 생각보다 효용성이 그렇게 많이 뚜렷하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모델 S나 모델 X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클러스터는 그대로 있으면서 오른쪽에 17인치의 엄청나게 큰 가로형 모니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새롭게 바뀐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는데, 스티어링 휠 자체는 이건 뭐 그대로 적용이 될지 아니면 그냥 컨셉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아마 들어온다고 하면 FTA 조항 때문에 그냥 들어올 수는 있을 텐데, 아마도 일반적인 원형이나 D컷 스티어링 휠이 들어와야지 운전하기가 더 편하니까 아마 다른 대안이 또 있을 겁니다. 오른쪽 하단에 요새 모델 Y나 모델 3 리프레쉬에 적용된 세로형 두 개의 폰이 거치될 수 있는 무선 충전 거치대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비상 깜빡이가 터치식으로 아마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도 많이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이쪽도 우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모델 3를 전부 업그레이드로 해가지고 상향해갖고 들어온 것과 느낌이 비슷해요. 이렇게 도어 트림 쪽으로 우드 트림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얼마 전에 모델 Y
리프레쉬가 중국에서 공개되었던 그런 디자인과 거의 흡사하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 인상적인 거는 모델 S에도 이제 도어 쪽에 스토리지가 하나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대충 봤을 때는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 시트가 과연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건지 뭐 어쩐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하단 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직물 형식인 건지 타공이 되어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통풍 시트가 좀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옵션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살짝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냥 타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나중에 스펙 시트가 나와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시네마틱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려 해상도가 2200 곱하기 1300 레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울트라 브라이트 트루, 자꾸 움직이네.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포토샵으로만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7인치 시네마틱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2200 곱하기 1300의 해상도를 갖고 있어요. 4K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죠. 울트라 브라이트, 트루 컬러스.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말투가 애플 따라가는 것 같아. 어디서든 볼 수 있게 왼쪽, 오른쪽으로 틸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는데, 모델 S 플랫이나 이번에 새로 나온 리프레쉬 버전에서는 왼쪽, 오른쪽으로 틸트가 되는 게 바뀐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포커스 온 드라이빙. 이게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마치 예전에 공개됐었던 로드스터에 위쪽이 잘려 있고 아래쪽으로만 배치가 되어 있는 약간 레이싱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거나 이걸로 조향을 해보면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다라는 거. 보면은 휠 자체가 금속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전반적으로 느낌 자체가 모델 3의 업그레이드 버전, 모델 Y나 모델 3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스티어링 휠이라고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스티어링 휠 이거는 그대로 들어오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마 분명히 원형이나 D컷 휠이 적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완벽한 환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정말 디자인이 옛날보다 정말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보는 이런 UI 디자인들, UX 디자인들이 진짜 초반에 모델 S나 모델 X를 상상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디자이너를 새로 고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오너들을 되게 흥분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델 3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도 보면은 UI 같은 게 변하면서 폰트라든지 배치라든지 아이콘의 디자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세련되게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7인치의 화면, 가로 화면에서도 상당히 디자인이 멋지게 바뀐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만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디자인적인 요소만으로는 거의 탑급이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드웨어의 만듦새, 조립 마감도랑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일단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완벽에 가깝게 디자인을 완료를 해놓으면 이걸 또 따라서 조립 완성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뒷좌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특히나 이 뒷좌석 부분의 이 부분에 공조장치 디자인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인포테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고, 상당히 놀랐던 점은 가운데 부분 열의 암레스트 부분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진짜 좀 많이 디자인이 바뀌고, 확실히 테슬라 측에서 돈을 많이 번 느낌이 나요. 이렇게 돈이 많이 벌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쓸 수 있었겠죠. 포켓 형식의 수납장이 들어가고, 위쪽에도 보시면은 앞쪽과 비슷한 느낌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드 트림이 문 쪽으로도 디자인적으로 추가가 되면서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쪽까지 우드 트림이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야, 정말 디자인 많이 바뀌었다. 근데 디자인 많이 바뀐 건 둘째치고 이렇게 안쪽으로 숨게 되는 안전벨트는 그대로라서 이런 부분에서의 불편함은 그대로 가중이 될 것 같아요. 자, Game from Anywhere. 뒤쪽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 USB 포트가 있잖아요. 이 USB 포트에다가 조이패드 같은 걸 꽂아갖고 여기서도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양쪽에 두 개의 무선 충전 포트를 지원을 해가지고 두 개의 동승자와 조수석에 있는 폰을 충전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필을 하고 있고요. 랩탑을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파워를 제공해 준다. USB-C로 이제 PD 포트
포트로 아마 충전을 하니까 굉장히 높은 전력의 충전원을 공급해 준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베스트 오디오 시스템. 원래 테슬라 시리즈들은 파워가 좋은 배터리 팩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거는 예전부터 마찬가지였는데 더 많이 바뀌었어요. 무려 22개의 스피커로 1000W에 가까운 오디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데다가 지금 이걸 사실 좀 놀랐는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한 실내를 이제 들려준다는 얘기죠. 아, 이거 진짜 좀 놀랐는데 과연 이게 구현이 될런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 실제로 구현이 되면은 굉장히 조용한 실내 환경을 제공해 줄 거예요. 이 부분은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리얼 스토리지라고 해서 정말 넓은 공간을 활용하게 해주게끔 한다는 건데 이건 현재 모델 S나 모델 3, 모델 X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마 플랫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라서 차박하기도 굉장히 편하게 뒷좌석이 변경이 될 거예요. 현행 모델 S는 이게 풀플랫으로 적용이 되지가 않아갖고 이쪽에 단차가 있어가지고 단차를 메워주는 테이블을 위에다가 깔아야만 평평한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평한 잠을 자게 되려면은 이제 모델 S는 그냥 뒷좌석만 눕히면 바로 잠을 잘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스펙이 나와요. 야, 9.23초라고? 4분의 1마일이 9.23초면 전 세계 최고 기록이거든요. 지금 현행 양산 모델 중에 가장 빠른 모델이 포르쉐 터보 S 911, 992 버전이 지금 10초 1이거든요. 그게 지금 4분의 1마일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 모델 S 플레드가 무려 9.23초, 거의 1초나 땡기는, 1초까지는 아니고 0.9초나 땡기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는데 이것 역시 스펙상의 시트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로 60마일 1.99초니까 제로 백은 2.1초 정도 될 거고 1020마력. 와, 아마 이거는 만들어진 양산 모델을 찍은 게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3D 모델링 같은데 3D 모델링을 렌더링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 정도 만듦새로 나오면요 진짜 짱일 거예요. 디자인 봐요. 저는 이거 2012년에 나온 디자인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지금도 모델 S는 디자인이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완성도까지 끌어올리면은 이건 진짜 뭐 엄청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쪽에 진짜 이 엄청나게 큰 인테이크가 되게 인상적인데 전반적으로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다듬어졌고 이 뒤쪽에 리어 팬더 부분도 좀 더 예전보다 두툼해진 것 같이 보여지는 건 뭐 느낌적인 느낌인 건지 실제로 팬더가 많이 튀어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멋있다는 느낌입니다. 플레드 비욘드 루디크로스. 예전에는 이제 모델 S 퍼포먼스에는 루디크로스 버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루디크로스 버전을 소프트웨어로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뛰어넘은 버전이 바로 플레드다. 주문해라 라는 게 보여지고요. 가장 멀리 갈 수 있고 가장 빠른 어떤 전기 차량보다 빠른 모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참 재미있네요. 업데이티드 배터리 아키텍처.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게 과연 4680 배터리가 들어갈런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 내부적인 부분 을 보면요, 진짜 일체형 구조로 갔네요. 이게 배터리 데이 때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던 일체형 배터리 구조, 그러니까 모듈과 셰시와 배터리 팩 구조를 전부 일체형으로 갖고 간 그 구조로 셰시 플랫폼을 만들어냈고요. 근데 이게 정말 이번 모델 S부터 현실화가 되려면 4680과 새로운 아키텍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건 실기가 아니잖아요. 3D로 만들어진 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론의 여태까지의 행태를 봐서 는 얘가 금년이나 내년에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걸 이제 베를린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 샹하이나 프리몬트 공장 혹은 기가팩토리 1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금년 내에 만들어낼런지는 진짜 좀 궁금하기는 해요. Long Range and Platform United Powertrain and Battery Unrivaled Performance. 그러니까 누구와도 비견되지 않을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새로운 파워트레인과 배터리가 플랫폼이 하나가 된 플랫폼 보면은 완전히 일체형으로 보여지는데 야, 이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무조건 저건 교체각인데요. 와.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이쪽이 전면인 것 같은데 역시나 WC-본 형식의 서스펜션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뒤쪽은 아마 멀티링크로 보여지는데
있는데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하단을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롱레인지 같은 경우가 나오고 플랫가 나와요. 이게 두 가지 버전이 나오네요. 아, 이거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군요. 야, 장난 아니구나. 플랫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모터가 들어간다고 나왔었는데, 아, 여기 딱 보니까 나오네요. 프라임 모터, 올휠 드라이브 플랫폼, 토크 벡터링 시스템 들어가고 3개의 독립된 모터가 들어가고, 이거는 다 각자 카본 슬리브드 로터, 메인테인스 픽 파워 아웃풋 all the way to top speed. 야,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롱레인지 모델은 그냥 기존과 비슷한 플랫폼 형식을 갖고는 있지만 어쨌든 일체형이고요. 제로백은 한 3.3초 정도 될 것 같고, 412마일을 간다고? 잠깐만, 663km를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627km를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미쳤다 진짜. 1020마력, 그리고 일반 롱레인지는 670마력. 670마력도 미친 스펙인데, 모델 S는 정말 스펙상으로만 보면 화성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스펙이 미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안정성과는 조금 다른 내용임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쪽에 독립된 2개의 모터가 들어가고, 이쪽은 전면부에 한쪽의 모터가 들어가서 총 1020마력을 내는 플랫 버전이 들어온다 라는 부분입니다. 대단하네요. 구조 자체는,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지 구조 자체는 비슷할 것 같고, 그냥 플랫와 롱레인지는 뒤쪽에 모터가 2개가 들어가냐 하나가 들어가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려 0.208cd 공기 저항 개수를 갖고 있는데, 타이칸 같은 경우가 0.22였죠. 기존의 모델 S가 0.23cd였습니다. 와, 진짜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테리어 스타일링이 뭐 개정이 됐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쪽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예전이랑 그대로인데요. 그리고 가운데를 이어주는 이 크롬 라인도 그냥 블랙으로 바뀐 거 빼고 별로 크게 다를 거 없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옛날스러웠던 디자인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충전부였는데, 이 부분이 세상에 그대로네요. 난 이 부분이 좀 다르게 변화할 줄 알았거든요. 모델 3나 모델 Y처럼. 그리고 이제 이 하반부 보면은 디퓨저가 양옆으로 이렇게 날개처럼 나와서 아마 공기 저항 개수나 에어로 다이나믹 같은 경우를 이쪽에서 좀 커버를 쳐주는 것 같아요. 뒤쪽 라인은 앞 모습과는 좀 달리 그렇게 썩 많이 달리 보이는 점은 없네요. 그리고 이제 휠 디자인이 확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아라크니드 휠을 살짝 변경한 것 같은, 약간 유려하게 디자인을 바꿨고, 무광 블랙의 디자인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에어로 다이나믹스를 염두에 두고 만든 디퓨저 부분, 이거는 모델 Y와 굉장히 비슷한 하단부를 갖고 있네요. 이 부분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개선이 많이 돼서 좀 달리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액티브 스포일러가 좀 있어서 이 뒤쪽에 스포일러가 공기를 좀 많이 눌러줘가지고 뒤쪽에 접지력을 좀 향상시켜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액티브 스포일러는 들어가진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전면이 완전히 디자인이 바뀌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앞모습, 이 앞라인이 제가 갖고 있는 모델 S 같은 경우는 이쪽이 약간 쭉 앞으로 튀어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앞으로 쫙 떨어지면서 공기 저항 개수를 확 낮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라인에 약간 반사판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반사판과 깜빡이를 같이 겸용으로 쓰는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미려하게 잘 정리를 해서 바꾼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고요. 다만 기존 모델 S와 크게 바뀌지는 않은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는 있겠네요. 야, 이렇게 디자인만 보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일단 단차가 하나도 없잖아요. 3D 모델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나올 때쯤이면 그래도 예전 모델 S, 모델 X를 만들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기술력 향상이 돼서 멋지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냥 예측은 한번 해보는데, 야, 이렇게 보니까 정말 디자인 멋지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UX, 홈페이지 디자이너들이 바뀌었어. 아, 진짜 좋아졌어요. 정말 디자인 자체가 정말 좋아졌어. 자, 레인지가 늘어남에 따라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어필을 하고 있고요. 슈퍼차저 15분을 충전을 하면 이제 200마일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200마일이 어느 정도냐 하면 321km입니다. 그러니까 15분 충전하면 321km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제대로 된 슈퍼차징 속도만 나와주면 이거는 뭐 거짓말은 아닌 거는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슈퍼차저의 속도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함정입니다.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통용되지 않는 건데, 총 2만 개가 넘는 슈퍼차저가 아주 유명한 곳에 다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한 번 충전에 412마일.
663km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수치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주문하라고 하네요. 이따가 해볼게. 뭐 프리덤 트래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별로 그렇게 멀진 않은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산호세에서 로스앤젤레스, 야, 이렇게 막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막 어필을 하고 있죠. 아키텍트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2개의 임팩트 프로텍션이 들어가는데, 이건 예전에 그냥 크럼플 존이 2개 들어간 것과는 조금 다르게 변형이 되어 있고요. 전복의 위험성을 굉장히 줄여주는 하단에 들어가는 한 판으로 만들어진 플랫폼과 배터리를 한 판으로 만들어 놓은, 무거운 게 하단에 깔리니까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사이드 임팩트 프로텍션이 상단에 들어가는데, 이건 아마 모델 S나 모델 X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델 X에는 이게 중간쯤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펠코닝 도어 중간쯤에.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면부가 전부 다 모델 X는 굉장히 길게 되어 있죠. 모든 모델 S는 테슬라의 최근에 액티브 세이프티 피처, 그러니까 능동적인 안전 사양들을 전부 다 갖고 있다. 이머전식 브레이킹 있잖아요. 긴급 상황 때 긴급 제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 적용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문이 좀 쉽게 열리는 구조를 좀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하단부 쪽에 문을 당겨야지 이게 문이 열리는 구조고, 바깥쪽에 도어 캐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문을 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좀 굉장히 저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제가 밑에 봤을 때 이 부분이 있잖아요. 서먼과 오토파크와 오토 레인 체인지와 내비게이터 오토파일럿, 이게 이제 FSD의 요소들이에요. 근데 이 말들이 다 보면은 실제로 써보면은 전 내비게이터 오토파일럿을 거의 안 쓰거든요.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이제 내비게이터를 켜놓으면은 그 내비게이터를 따라서 오토파일럿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좀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이제 마음에 드는 점은 오토 레인 체인지인데, 이건 진짜 좀 좋아요. 다른 회사의 주행 보조 장치들보다는 확실히 뛰어난 자동 차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먼 기능은 정말 좋긴 좋은데, 이렇게 경사 가진 부분에서는 절대 서먼을 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의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앞쪽으로 내려올 때 너무 빠르게 내려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 서먼과는 또 다른 기능이거든요. 그래갖고 서먼 기능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파크 기능이 제가 제일 할 말이 많은데, 진짜 오토파크 못하는 차량들 중에 하나가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오토파일럿이나 오토 레인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는데, 오토파크 경우에 자동 주차는 진짜 못해요. 이 네 가지를 묶어갖고 이 FSD 기능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 12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추천드리는 옵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한번 맛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옵션을 넣어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모델 S 스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싹 해놓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레인지는 390마일, 한 630km 정도를 갈 수 있고, 4분의 1마일을 9.23초 만에 끊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미친 스펙이기는 해요. 진짜 좀 깜짝 놀래긴 했습니다. 피크 파워가 1020마력인 것도 놀랬고요. 9인치나 21인치의 휠이 옵션으로 제공이 될 것 같고, 0-100에서 60마일이 1.99초, 탑 스피드는 200마일이 오버가 될 것 같다. 320km가 넘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프로퍼 휠 앤 타이어, 그러니까 2021년 가을에 출시가 될 새로운 휠과 타이어를 끼웠을 때 이렇게 321km의 탑스피드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0.208cd의 공기 저항 개수를 갖고 있고 4766, 2.16톤 정도 되네요. 2.16톤의 무게를 갖고 있고, 파워트레인은 트라이모터, 슈퍼차징 맥스는 250kW, 250kW의 충전 속도를 갖고 있는다면 얘는 18650이 들어가 있지 않은 놈이에요. 그럼 최소한 2170이나 4680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와, 진짜 신형 모델 S 플래드 버전이라니, 그리고 리프레쉬 모델이라니. 오더나우 한번 해볼까요? 오더도 지금 되는군요.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롱레인지, 플래드 플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다음 편에 바로 한번 구입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입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